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지난 축구 토토 45회차 결과 많은 1등 당첨자분들이 나오셨고 저희 채널에서도 1등 당첨자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우시겠지만 1등 당첨되셨다고 글을 올려주셨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 역시 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되신 분께서 도움될 만한 픽을 잘 가져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지난 45회차 결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축구토토 46회차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최종 픽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영상 종료 후에 최종 픽 이미지로 게시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지난 회차 첫 경기였죠. 1번 경기 FC 서울 대 인천. FC서울의 공격력은 풀리지가 않고 있고 경기력적으로나 경기 외적으로나 이슈가 많은 서울이었기 때문에 경기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잔류 DNA를 가지고 있는 인천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FC서울 단통패 드렸고 적중을 했습니다. 2번 경기 강원FC 대 수원삼성. 이 경기는 수원삼성의 주요 자원들이 이탈이 없고 헨리 주축의 수비가 안정적인 수원 사이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경기 양팀 모두 큰 동기부여 없이 리그의 마지막 경기를 부상 없이 잘 마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해서 저는 수원 사이드긴 하지만 변별력을 위해서 단통 무승부를 찍었는데 수원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3번 경기 성남 대 부산 승패로 갈리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부산의 이정엽 선수가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나마 믿을 건 이동준 선수인데 경기력 편차가 심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이 부산보다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유리한 경기를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승패 투포를 드렸고 성남이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4번 경기 셰필드 대 맨시티, 5번 경기 번리 대 첼시, 6번 경기 리버풀 대 웨스트햄. 이 경기들 묶어서 한 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맨시티의 경기는 이변을 보지 않는다고 셰필드의 단통 패를 드렸었고 적중을 했죠. 그리고 번리 대 첼시 경기 역시 크라스노 원정에서 골을 기록한 좋은 감각을 리그에서 번리를 상대로 터뜨려 줄 것으로 보이고 공격에 맞불을 놓는 팀들과는 최근 첼시가 리그에서 무승부를 많이 하는 모습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와 같이 수비 라인이 낮은 팀들을 상대로는 4대0 대승을 거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번리가 크리스탈 팰리스와 비슷한 양상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리의 단통패 드렸고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변별력을 위해서 이변으로 잡았었던 리버풀 경기가 전반 초반 웨스트햄의 포르나스 선수의 골로 인해서 이변이 진짜 나오는 건가 했더니 역시 살라와 조타의 골로 리버풀이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리버풀은 리버풀이었어요. 그리고 7번 경기 제주 대 서울 이랜드. 이 경기 제주의 승과 무 투픽을 예상을 했었고 제주가 3대0으로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승리를 하는 듯 했으나 막판 이랜드에 3분 동안 두 골을 넣으면서 추격하는 모습은 조금은 간담을 서늘게 했죠. 어쨌든 제주가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8번 경기 울산 대 광주 이변 없이 울산이 가둬놓고 팰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울산이 역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9번 경기 전북 현대 대 대구. 전북은 최근 스쿼드가 완전체이기 때문에 어느 팀을 만나도 이길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통승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몰라이시 감독님께서 은퇴 기념으로 이동국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국 선수를 선발로 출전을 시키고도 이번 시즌 내내 선발 기용 논란이 있었던 조기성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피날레를 장식을 했습니다. 전북은 전북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 경기 포항 대 상주상무. 저는 이 경기 울산, 전북, 포항 이 세 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는 역배를 좀 예상을 하고 포항이 당연히
경기력적으로 유리한 경기긴 하겠지만 변별력을 위해서 상주 상무 쪽으로 이변을 틀었는데 평소 실력대로 그냥 포항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11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사우샘튼. 아스톤 빌라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우스햄튼이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방 압박을 통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맞대결에서도 항상 사우스햄튼이 승리를 챙겨왔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에 단통패를 드렸고 적중했습니다. 12번 경기 뉴캐슬 대 에버튼. 이 경기 에버튼 주전 선수들의 공백이 너무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불알 부상과 수비의 디뉴, 콜먼까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경기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버튼 승 없이 뉴캐슬의 승과 무 투픽을 드렸고 뉴캐슬의 칼럼 윌슨의 두 골로 2대1로 뉴캐슬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마 1등 하신 분께서 이 픽을 가져가셔서 1등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뉴캐슬 승이 투표율 16%밖에 안 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3번 경기 맨유 대 아스날.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분석 영상에서 맨유가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굉장히 승리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럴 때 꼭 사고 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라이프치히를 봤는데 맨유가 5대0 대승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길 땐 이겨주는구나 생각을 하고 아스날이 맨유 원정에서 승리를 한 적이 굉장히 오래됐었기 때문에 맨유의 단통승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맨유의 맹구 본능이 나왔죠. 0대1로 맨유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토트넘 대 브라이턴. 이 경기 누가 봐도 토트넘이지만 저는 뭐 이변을 보고 변별력을 위해서 그냥 단통패로 저는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승을 잡고 투폴로 이변 한번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냥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45회차 모든 경기가 끝이 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등 하신 분도 나왔고 다른 등수에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등 하신 분들을 보면 제 픽을 보시고 가져갈 만하겠다 싶은 것만 잘 골라가시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저를 줄여밟고 등수에 들으시라는 게 항상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5회차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주중에 또 46회차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픽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저도 한번 정배 위주의 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너무 이변들만 보고 아예 꺾어버려서 3등 안에 들어본 적도 좀 오래됐고 해서 이번 축구토토 46회차는 저도 좀 등수에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종 픽을 해봤습니다. 보시고 뭐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시고 잘 조합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엘모스크 대 AT 마드리드. 자, 이 경기는 최근에 엘모스크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챔스와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스쿼드의 한계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직전 소치 원정에서도 주력 공격 자원들이 출격을 했음에도 2대1로 패배를 하면서 잘츠부르크와 무승부 이후에 3연속 패배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엘모스크의 단통패로 가려고 했으나 깡패인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홈에서 1대2 한 점 차이로밖에 패배하지 않을 만큼 홈에서만큼은 쉽게 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전 경기에서 수아레즈를 빼면서 체력 안배를 주면서도 오사수나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거뒀죠. 최근 폼이 좋기 때문에 AT 마드리드 승은 당연하다고 보이지만 저는 무승부도 함께 가져가서 엘모스크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2번 경기 SH 도네츠 대 메넨글라. 자, 이 경기는 사실 누가 이길 것 같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곤란한 경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팀 모두 최근에 폼이 너무나도 좋고 그룹 B조에서 예상 외로 두 팀 모두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메넨글라드바흐 정배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 배당의 등락으로 승부 예측이 쉽지 않아서 저는 이 경기 가벼운 마음으로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잘츠부르크 대 바이에른 뮌헨. 모두들 찍으시는 것과 같이 잘츠부르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바이에른 뮌헨 특성상 최근에 상대팀이 약하면 약한 대로 그냥 대놓고 두드려 패는 경향이 많이 보여서 이변은 없다고 보입니다.
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인터밀란. 이 경기 레알 이변 보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이변이 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터밀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격에 루카쿠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득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 전 경기 리그에서 파르마를 상대로도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전 경기에서 아자르가 복귀를 하면서 골도 기록을 했고 벤제마도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공격진의 폼이 굉장히 좋다고 보입니다. 파르마에게 두 골이나 헌납하는 인터밀란의 수비 라인으로 아자르와 벤제마의 공격을 막기에는 무리라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이변 없이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5번 경기 포르투 대 마르세유. 이 경기 기본적으로 포르투가 경기력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홈이라는 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마르세유는 이미 2패로 C조에서 4위 꼴찌죠. 득점도 무득점에 4실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포르투 원정에 굳이 동기부여도 없는데 힘을 쏟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포르투가 3위인 올림피아와 1승 1패로 동률이기 때문에 2위를 확정짓기 위해 이 경기 반드시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르투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미트윌란 대 아약스. 미트윌란은 위에 마르세유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2패로 그룹 D조 4위 0득점에 6실점입니다. 2위인 아탈란타가 1위 리버풀에 패한다는 전제 하에 아약스가 미트윌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다면 2위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미트윌란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아탈란타 대 리버풀. 이 경기 아탈란타가 해볼 만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탈란타의 주전 수비 자원들의 이탈이 너무나도 많고 리버풀은 최근 센터백들의 부재로 뭔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역시나 리버풀답게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마누라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주전 수비수들의 공백을 잘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아탈란타가 홈에서 아약스에게 두 골을 실점하고 무승부, 리그에서도 삼프도리아에 3실점 후 패배, 그리고 칼리아리에게 5대2로 승리는 하긴 했지만 역시나 2실점, 홈에서 실점이 꾸준히 계속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좋아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 아탈란타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제니트 대 라치오. 이 경기는 이변을 한번 잡아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니트의 경우 2패로 동기부여는 없다고 보이지만 전 경기 리그에서 주포인 주바 선수를 기용하지 않으면서 체력 안배를 해뒀고 홈에서의 경기를 잡아보겠다는 굳은 의지로 보입니다. 또한 라치오의 주전 미드필드 자원들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임모빌레로 이어져야 하는 중원에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니트의 승까지 보자니 기본적으로 라치오에 비해 딸려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제니트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바샥쉐이 대 맨유. 이 경기 이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홈에서 아스날에게 패배를 하면서 맹구의 모습을 보여준 맨유지만 원정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유의 원정 경기력을 믿고 바샥쉐이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첼시 대 스타드렌. 이 경기 역시 최근 첼시의 맨디 골키퍼 이후 무실점 승리를 계속 이뤄내고 있는 첼시가 홈에서 스타드렌을 상대로 가볍게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첼시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세비야 대 크라스노. 이 경기 역시 기본적인 전력에서 세비야가 우세하다고 생각이 들고 깔끔하게 스타드레는 첼시에 패배를 하고 크라스노는 세비야에게 패배를 하면서 첼시와 세비야가 그룹 2조에서 1, 2위로 진출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비야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클럽 브리에 대 도르트문트. 저는 이 경기 도르트문트의 홀란드 선수가 출격하지 못한다는 거에 이 경기 한번 이변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제니트와 경기를 할 때도 홀란드, 산초, 로이스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후반 78분까지 골을 기록하지 못하다가 페널티킥으로 산초가 한 골, 그리고 후반 91분 로즈타임에 홀란드가 한 골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챔스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주포인 홀란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브리에가 홈에서 이를 낼 수도 있다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클럽 브리에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페렌치바 대 유벤투스.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호날두 선수도 복귀를 했겠다. 가볍게 페렌치바의 단통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날두 선수는 코로나로 못 나오다가 머리도 밀고 근육도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가벼워져서 그런지 복귀하자마자 리그에서 두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페렌치바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파리 생제르맹. 이 경기 파리가 당연히 승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리의 공격 자원에서 네이마르 선수와 이카르디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중원의 드락슬러와 바레티 선수가 출격을 하지 못하는데 공격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리그에서는 음바페 혼자로도 공격에서 충분히 상대팀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상대팀은 독일의 강호인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최근에 맨유의 5대0 원정 대패 그리고 메넨글라드바우 원정 1대0 패 2연속 패배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 홈 경기를 기점으로 다시 살아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치히와 파리가 1승 1패의 동률로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이 경기 라이프치히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 최종픽 24,000원 최종픽 공유를 드렸습니다. 제 픽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 가져가셔서 자신만의 조합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